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클리니컬 마사지의 치료적 접근이라는 1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챕터 1을 펴주세요. 자, 거기에 보면은 학습 목표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자, 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목표들이 뭐냐 하면은, 일단 마사지에 대한 역사,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간결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리니컬 마사지 치료의 원칙, 어떤 원칙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통증과학의 현재 이론을 설명할 수 있게 되겠고, 근육의 구조와 기능,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통증 유발점, 또 민감 지점을 확인하고 유한할 수 있다. 그 다음 작용근과 대항근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체 여러 부위에 있는 근막, 그 기능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 물렁 조직에 대한 교정, 손으로 하는 방법이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수행에 적합한 장비, 이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드레이핑 기법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은 2페이지입니다.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사지에 대한 전체적인 간략한 그런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700년에 중국에서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기원전 2330년에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고대 한국이라든가 인도,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근거는 기원전 5세기의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마사지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물리치료에서 하고 있는 견인 방법 이런 것들을 시행했다는 근거들을 좀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에서 아클레피아디스라고 하는 이런 분이 또 근거를 남겨놓고, 로마 시대네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책마다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길게 서술해 놓은 데도 많고, 우리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런 마사지에 관련된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용 있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클리니컬 마사지는 통증과 기능 장애를 완화시키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과 기능장애.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라는 치료하는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과 기능장애를 갖다가 완화하는 목적으로 클리니컬 마사지를 시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맞게끔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과 더불어서 통증 유발점 치료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 세라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라벨과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두 분 다 의사분이에요. 의사분인데, 그런 근육별로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것들로다가 나타나 있고, 그걸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주사를 한다든가, 또는 치료사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조수적인 그러한 손으로 하는 치료들을 통해서 환자의 통증이라든가 기능장애를 갖다 완화시키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클리니컬 마사지의 위치. 전통적인 서양의학의 어떤 바이오 메디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양의학을 얘기하면은 보통 약물을 쓰죠. 그리고
약물을 쓸 수 없을 경우는 수술을 합니다. 또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과 더불어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안 하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소프트 티슈, 연부 조직 또는 물렁 조직이라고 하죠. 이 조직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또 뭐 미국에서는 오스테오패틱 메디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의학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정통의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년제 학부, 그 다음에 4년의 훈련 거치고 1년의 인턴을 거친대요. 또 분야에 따라서는 2년에서 8년의 어떤 전문 과정도 거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오스테오패틱은 정골요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 도수치료에 관한 아주 좋은 연부조직 소프트 티슈에 관한 그런 치료적 방법들은 상당히 많은 한 12가지의 이런 방법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방법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틈틈이 우리 치료 시간에도 보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고난이도 테크닉 이런 부분들은 학부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뭐 크라니오세이크랄이라든가 머리에 관련된 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천골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비세럴 매니페이션에서 내부 장기에 관련된 이런 도수락하는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손에서의 어떤 고유수용 감각이 예민해야 되고 오랜 수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가끔가다 교수님들이 한두 번 정도는 뭐 이런 방법이 있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인 그런 방법들은 아마 나중에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그런 치료적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수련하는 그런 단계로 거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죠. 국내에서도 많이 있고 미국에서 시작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척추를 따라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고 또 물리치료가 있죠. 물리치료는 전통 물리치료로서 상당히 영역이 높고 많고 또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직책이죠. 또 물렁 조직의 직접적 교정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클리니컬 마사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조금 혼선이 올 수가 있겠는데 물리치료원 내에서 여러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도수로 하는 그죠? 매니플레이션 또는 매뉴얼 세라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소프트 티슈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직접적인 교정으로서 클리니컬 마사지를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클리니컬 마사지의 치료 원리 여러분들은 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의 유기체다. 맞죠? 그죠? 하나의 유기체죠. 그리고 단축된 조직은 정상 기능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어떤 식으로 유착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조직과 조직이 붙어버리는 단계예요. 유착, 어드이전이에요. 그랬을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그 조직의 기능을 제한시킨다 이거죠. 못하는 거죠. 여기가 꽉 눌어붙어 있어요. 수술 후에 여기 수술했는데 수술해서 오랫동안 했더만 유착이 됐다면 이걸 못 피는 거죠. 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들 펴잖아요. 그죠? 그리고 펴고 할 수가 있지만은 환자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수술 후에 이 부분이 원만한 동작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은 유착된 상태에서 관절이 제한되는 이러고 구부려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어디 다쳐가지고 아팠던 기억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 건이 좀 찢어지거나 뭐 단축된 상태에서 발이 충분하게 발목이 뒤로 올라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수 있겠어요. 자, 또 하나는 신체의 물렁 조직, 소프트 티슈는 우리가 터치하는 치료사에 의해서 또는 시술자에 의해서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신경, 혈관, 근, 이완 또는 편해지면서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또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죠 배를 만지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고 하면서 살살 배를 만져줬을 때 신기하게도 그죠 배가 안 아팠던 기억을 경험해봤던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터치하는 순간 그죠 닿는 느낌은 어떻게 해요? 신경을 통해서 촉수를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서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쪽으로 아웃풋을 내죠. 강한 자극이면 피하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소프트한 그런 자극이라면 거기서 근육을 더 이완시킬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T is art, PT 물리치료, PT는 아트다, A R 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T는 아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T is art.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떤 치료적 도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뇌가 반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근육을 이완하든가 아니면 혈관이라든가 신경계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이면서 그 아웃풋을 만들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유기체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프게 되면 손만 아프다고 손만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온몸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발끝에 여러분들이 가시 하나 박히면 제대로 걸을 수 있나요? 난 잘 걸어, 그래도 잘 걷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조금 박힌 가시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행동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요. 또는 제가 근육을, 옷을, 쉐터를 잡고 있는데 쉐터를 갖다 잡아 당긴다면 이 긴장도는 어디까지 가냐 이거죠. 반대편까지 다 가요. 그죠? 예, 그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큰 공을 가지고 있는데 공을 갖다 꽉 누르면은 그 누르는 부분만 압력이 가나요? 그 압력은 전체로 다 분포가 됩니다. 이런 유기체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자극은 가장 그죠? 이펙트를 나타내는 그 부분에 들어온 자극을 통해서 전신의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그 주위 부분이겠죠. 그죠? 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역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분하게 다 배울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5페이지에요. 자, 여기서 제시하는 통증과학은 뭐 생심리 사회적 모델, 그 다음에 신경 행렬 이론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977년 뭐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이렇게 발표된 내용인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그 3판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이런 내용이 좀 빠졌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생심리 사회적 모델이 뭐냐 이거죠. 엔젤이라는 사람이 1977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고 통증은 인지와 경험에 영향을 주는 생물, 심리적, 사회적 요소와의 어떤 상호관계로서 통증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맨 밑에 보면 1962년에 멜작과 월이 얘기했던 관문조절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대체로 우리 물리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전기치료라든가 일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이론적인 통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생물, 심리적, 사회 전반적인 요소와의 어떤 상호관계로 인해서 이런 통증이 인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신경행렬 이론 이렇게 했는데 뉴로마트릭스 네,
이분도 멜작이 이름 한 거예요. 멜작은 이제 1962년에 이제 관문 조절설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확장된 그런 이론을 내놓은 거죠. 통증 인지가 다른 신경세포 상호작용으로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신경세포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뇌에는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통증이 인지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되시면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은 너무 작게 나와 있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도서관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한 번씩 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문 조절설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4년 배우는 내내 많은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 모델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마 많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